평달 같은 경우는 15만 원 전후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이제 전기를 많이 쓸 때가 여기 보시면 12월 19일부터 1월 18일까지 이제 아무래도 가장 추운 기간이거든요. 이때 같은 경우는 전기세가 한 44만 8천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기존의 농가분들은 야간에 한 6도도 잡으시고 7도도 잡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9도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총 해서 한 45만 원 정도밖에 발생을 하지 않아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영재라고 하고요. 여기는 논산시 성동면에 있는 자담 딸기 농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딸기 농사를 하시던 분인가요? 처음 농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원래 직장 생활 한 15년 정도 했었고요. 이제 재작년 12월 말까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작년 1월에 귀농을 했습니다. 이게 몇 원동 하우스인가요? 지금 5연동 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하우스 전체 면적은 1,050평 정도 되는데요. 저희 교육 받을 때 농사로 사이트에 가시면 면적당 혹은 주당 매출이라든지 수익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요 정도 하면 요 정도 매출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됐던 면적이 실제 재배 면적으로 보면은 한 870평, 약 3만 주 정도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준비했을 당시에 그 정도 면적이면 뭐 매출이라든지 수익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셨어요? 예, 농사로에서 나왔었던 거는 그 당시 이제 동당 매출이 한 2,500 정도 됐었고요. 네, 순수익률이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목표는 그거보다 한 30% 정도는 더 하는 게 목표였고요. 네. 순익을 한 8천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네, 목표로. 농장 운영은 몇 명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 자체는 저 혼자 하고 있고요. 5연동 하우스의 품종은 어떤 걸 하십니까? 지금 1, 2동은 비타베리가 들어가 있고요. 3, 4, 5동은 서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베리가 대략 한 10,000주 정도 되고요. 서량이 한 2만 주 정도 이렇게 됩니다. 육묘는 어떻게 하시나요? 올해 이제 육묘장을 새로 지어가지고요. 올해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육묘한 묘를 가지고 정식을 했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첫 해하고 올해 두 번째 해하고 가장 달라진 부분이 첫 해는 제가 이제 제자리 삽심육묘라고 해서 다른 농가에서 런너를 받아와서 그 런너를 본포에다가 직접 심는 방식을 썼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육묘장이 새로 생겨서 육묘장에서 이제 5월 달부터 삽식육묘를 진행을 했고요. 육묘장에도 냉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초촉성이라는 재배 방식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냉방시설이 있어서 지금 서량 같은 경우는 2만 주 들이가 있고요. 2만 주 중에 딱 한 주 죽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황도 좋고요. 병해충에도 좀 많이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판로는 주로 어떻게 되시나요? 공선에도 물론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또 체험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는 또 온라인 판매도 진행하고 직판도 좀 다양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하우스 설계를 직접 하셨다고요? 네, 전국에 연동하우스만 한 40군데, 50군데 정도 벤치마킹하러 다녔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만들고 싶은 하우스를 실제로 도면을 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시공을 하시는 업체분한테 부탁을 드렸고요. 제가 설계를 한 그 기준대로 그대로 지금 지어진 하우스입니다. 설계를 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신 부분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환기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여름이나 봄, 가을 같은 경우는 하우스 자체가 온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춰줄 수 있는 구조, 시설이 필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측창 같은 경우도 2단 개폐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측고나 동고도 좀 올라가게 되고 지금 축구가 몇 미터인가요? 지금 측고는 5m고요. 동고는 7.4m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딸기 연동 하우스에 비해서 높은 편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딸기 연동 하우스는 보통 한 3m에서 4m 정도 되는데요. 그거보다 한 1에서 2m 정도 더 올라가 있습니다. 딸기 지금 몇 타방째입니까? 이제 1화방이 한 3분의 2 정도 수확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2화방 꽃대가 올라와서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2화방도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좀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짜가 11월 말인데 1화방이 얼추 끝나고 2화방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보다 빠른 편인가요? 네,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여름에 날씨가 굉장히 더웠고 또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화합 분화가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많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11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딸기 수확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 비해서 지금 한 2주 내지 3주 정도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제가 육묘장을 새로 짓다 보니까 육묘장에서 이제 냉방 시설을 다 갖췄고요. 실질적으로 9월 초에 9월 3일에 화분화가 완료가 됐고요. 본포에다가 9월 6일 날 옮겨 심었는데 통상적인 일정보다 3주 정도 좀 빨라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장비는 언제 설치하신 거예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경에 설치가 됐고요. 냉방도 되고 난방도 가능한 설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냉방과 난방을 같이 하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순수하게 전기로만 하는 거 혹은 기름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스로 하는 거,
다양하게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난방 효율도 좀 비교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가장 효율성이 좋은 거는 히트펌프 방식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금 요 냉난방 설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보통 다른 농가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어떤 걸로 합니까? 기존에 많이 하시던 분들은 대포라고 하는 등유 난방기를 많이 쓰시는데요. 문제는 이제 등유 가격이 그때그때 편차도 많고 실제로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들은 순수한 전기 난방기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순수 전기 난방기 같은 경우는 필요한 전기 용량들이 너무 많이 커서 한전에 내야 되는 이제 비용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요.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시게 된 거예요? 연동하우스에서 필요한 난방 부하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대포를 가지고 이 전체 공간을 난방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등유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대략 얼마 정도 나오나요? 실제로 등유 난방기를 가지고 이 정도를 한 짝기를 보내면 한 1,500만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한 짝기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름 난방을 하나요? 보통 난방이 빠르신 분들 11월 중순에서부터 한 2월 중순 정도까지 난방을 하는데요. 대략 한 4개월, 짧게는 한 3개월 정도 합니다. 이 정도 오연동 정도 하게 되면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기름값이 발생을 하는데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제가 12월 달에 전 전기만 쓰니까 전체 전기세가 44만 8천 원 나왔고요. 1월 달에 38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짝기를 다 돌려도 순수한 난방비가 100만 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나왔던 전기세 용지를 아직도 보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평달이거든요. 평달 같은 경우는 15만 원 전후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이제 전기를 많이 쓸 때가 여기 보시면 12월 19일부터 1월 18일까지 이제 아무래도 가장 추운 기간이거든요. 이때 같은 경우는 전기세가 한 44만 8천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딸기 농가는 몇 도 온도를 잡는지에 따라서 전기세라든지 기름값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제 아무래도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기존의 농가분들은 야간에 한 6도도 잡으시고 7도도 잡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9도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해서 한 45만 원 정도밖에 발생을 하지 않아서 일단 선택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족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절감은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드네요. 네, 맞습니다. 난방비가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 야간에 온도를 남들보다 좀 더 잡으면서 절약을 할 수가 있어서 훨씬 더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난방비 절감 말고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까? 난방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공간을 대표주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단동하우스에서 발생하기 쉬운 잿빛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습을 다 말려버려서 잿빛 곰팡이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운전 모드를 통해서 냉방도 가능하고 난방도 가능하고 또 자동 조건으로도 운행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간을 저희가 뭐 1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설정을 해서 그때그때 내가 이 시간에 몇 도로 온도 관리를 하겠다를 설정이 가능합니다. 딸기 같은 경우는 변온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시간대별로 온도를 좀 다르게 조정을 하고 또 아침 시간에는 조조가온이라는 걸 통해서 온도를 올려주고 그런 변온 관리를 하기에 굉장히 최적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행식으로 알고 있는데 물이 필수인가요? 1시간당 한 1.5톤 정도의 지하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냉매를 좀 식혀주기도 하고 좀 데펴주기도 하기 위해서 지하수가 좀 필요한데 얘의 가장 큰 단점은 지하수가 없으면 좀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처럼 4대를 사용하게 되면 시간당 한 5톤 정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시간당 5톤 내지 한 6톤, 7톤 정도의 지하수물이 나오지가 않으면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설비의 가장 큰 단점이 그건 것 같습니다. 몇 년 정도 운영을 하면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있을까요? 한 짝기 반이나 뭐 길게 봐도 2짝기면 설비값은 다 회수가 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농장주분께서 정말 써보고 좋지 않으면 또 이런 인터뷰 안 해주시잖아요. 농장주 입장에서 봤을 때 딸기 농가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수익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작물을 많이 생산하고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부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 절약을 하는 것도 수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난방비 자체가 적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수익 창출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농장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깔끔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무슨 공간인가요? 네, 여기가 이제 올해 준비가 끝난 체험 공간인데요. 저 안쪽에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2층에도 체험 공간이 있어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시면 아무래도 층고가 높다 보니까 2층을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앉아서 이렇게 보시면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대략적으로 매출 목표는 어떻게 두고 계세요? 일단 작년 대비해서는 지금 한 2배 정도 목표를 더 잡고 있고요.
작년에 농사를 시작하셨는데 선도농가가 되셨다고요? 네, 올 7월 달에 이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선도농가로 지정이 돼가지고요. 청착농들 교육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딸기 농사한 게 2년 차이신데 선도농가가 되기가 좀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이 시설을 제가 이제 설계부터 다 하다 보니까 논산농업대학에서 뭐 딸기학과라든지 뭐 채소학과 관련된 분들한테 시설 관련해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귀농귀촌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길센터에서 강의도 하다 보니까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딸기 농사 하시면서 네. 목표나 계획 있으십니까? 청년들, 젊은 친구들한테 도움 주는 것들을 많이 좀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저한테 시설이라든지 작물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저도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고요. 올해 처음 진행되는 체험 잘 됐으면 좋겠고요. 논산시 성동면에 운영하고 있는 자담 딸기농원 많이 방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대형금속 불라젠의 차장 이관형이라고 합니다. 오연동 하우스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오연동 하우스 850평 실재배 면적 기준 7.5마력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면적에는 이 4대가 가장 적당한 효율을 내는 겁니까? 200평에 한 대 정도 딸기 농장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편입니다. 제품의 작동 원리라고 할까요? 등유나 이런 것보다 90% 절감할 수 있고 그런 효율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 제품은 히트펌프인데 컴프레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냉매를 압축해서 그걸 이제 뜨거운 열을 뿜어내는데 그걸 응축열을 뿜어낸다고 하고 그때 효율이 300%에서 400%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전기온풍기 대비 70% 절감이 된다는 게 그 뜻이고요. 여기서 난방을 선택해서 응축열이 뜨거운 열이 나오고 이제 냉방을 선택하면 사이클이 바뀌어서 여기 냉방 차가운 열이 나옵니다. 주로 딸기 농가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네. 뭐 전작물에 다 사용 가능한가요? 예, 맞습니다. 블루베리, 엽채류, 또 뭐 샤인머스켓, 망고, 그리고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전 분야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농가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게 하우스가 100m인데 여기까지 온도 조절이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덕트하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송풍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7만 원이 나오는데 비닐 덕트를 깔아서 저기까지 갈 때 해봤더니 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온도가 균일하게 되려고 하면 비닐 덕트 하시는 거 꼭 추천드려요. 네, 그럼 5초 만에 저 끝까지 가고요. 그리고 앞과 뒤 온도 편차가 1, 2도 정도로 나서 전체가 잘 순환이 됩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지자체에서 보조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군에서 농정과에 가서 확인을 해보거나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에서 이런 난방기 지원 사업 아니면 냉방시설 이용 사업, 현대화 시설 사업 이런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제품 보조 사업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